화요일 헤드라인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이스라엘발 고유가 여파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더욱더 심각한 한국 경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한층 더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조직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당분간 내부 인력을 통해 시장감시본부 인력을 확충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신규 채용 규모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서울 외곽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청의 인사, 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요직에 또 친윤 인사가 물망에 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1박 3일간 이어지는 일정에서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새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시험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동발 악재에도 어제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4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유가 충격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수출이 줄고 물가는 올라가는 등 경제 충격이 불가피한데요. 하반기 내후 외환의 한국 경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나리오별 한층 더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태은 기자입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 위에 이스라엘발 고유가 여파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유가 충격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수출이 줄고 물가가 올라가는 등 경제 충격이 불가피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대비해왔지만 중동이란 돌발 변수까지 터지면서 정책 대응이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반기 내후 외환에 한국 경제의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시나리오별 한층 더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16일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탄력세율, 개별 소비세율 인하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 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태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유와 석유 화학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오를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 도입 비용 증가 등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석화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전쟁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창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정유, 석유, 화학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선제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 석화업계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증가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 싸게 사둔 원유를 정제한 석유 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고 석유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제 마진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길어질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상승해 소비가 줄고 원유 도입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석화업계 입장에서는 악재가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원유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면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익 감소는 물론 글로벌 수요 둔화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 변동 등이 비용 구조에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업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입니다.
미국이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 부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양사는 미 생활가전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매출과 수익성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품 가격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안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이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파생 부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관세를 감내하거나 고가의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지만 어느 쪽이든 제조 원가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12일 50%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철강 파생 제품 목록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품목에는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2.8%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두 기업이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철강 자체의 가격이 비싸 제조 원가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전업계의 피해가 확실시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가격 인상 선택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주환 LG전자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월 특별 강연에서 우선 생산지 변경이나 가격 인상 등 순차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바 있습니다. 가격 인상은 경쟁 업체에게 기회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격은 당연히 올려야 한다. 어느 정도를 기업이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넘길지 결정해야 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정훈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1위 포스코가 장기 불황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안팎의 위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권 교체 뒤 정치적 외풍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배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1위인 포스코가 안팎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과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은 물론 정권 초기 정치적 외풍 가능성까지 더해져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장기 불황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철강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2배나 뛰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현지 출장 등 통상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는 외풍에 대한 우려도 불안 요소입니다. 포스코는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인 소유분산 기업으로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교체되는 잔혹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이전 정권에서 취임한 장 회장이 새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거취가 흔들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장 회장이 정치적 색채가 옅고 조직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포스코맨으로 이재명 정부 실용적 인사정책에 부합해 잔혹사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또 이제 임기 1년을 소화한 장 회장이 낙마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코가 수립한 중장기 전략에도 큰 타격이 있기에 무리한 교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더해집니다.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이동이 있고 또 CEO와 수장이 어떤 교체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전략의 영속성,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초기에 감지하고 심리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식위원회 조직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조직 및 인력 확충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거래소는 당분간 내부 인력을 통해 시장감시본부 인력 확충하고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신규 채용 규모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라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조직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의 불공정 거래 척결 지시에 따라 거래소는 조사 인력 확대를 위한 내부 인력 충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연초에 발표되는 정기 인사를 통해 인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7개 부서 총 1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심리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조만간 진행되는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규모도 기존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인력이 충원되고 확대될 경우 다른 업무 공백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직원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거래소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도 금융권 취업 시장에는 냉기가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AI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자리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금융사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확대와 맞물리면서 일자리 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종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금융권 취업 시장에는 냉기가 계속 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금융사의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육성을 내건 이번 정부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1호 공약은 AI 글로벌 강국 도약이며 첫 신설 직책도 AI 미래기획수석입니다. 단순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에 AI를 접목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보더라도 일자리 관련 공약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금융사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 확대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채용 전망도 더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중요성이 커진 정보기술 관련 경력자를 수시 채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주도하는 화웨이와 SMIC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들은 이들 업체의 제품과 장비 등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제재에 더해 대만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일부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혜정 기자입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인 화웨이와 SMIC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들이 이들 기업의 기술이나 장비를 수출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의 핵심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왔지만 화웨이나 SMIC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을 직접 통제 리스트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가 안보와 무기 확산 방지를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포착된 대만 기업들의 대중 기술 지원 정황이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화웨이의 대리업체가 약 300만 개의 칩을 TSMC에 주문했고 이 중 상당량이 화웨이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만 일부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중국에 제공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한편 화웨이와 SMIC는 지난해 7나노 칩을 출시하고 최근에는 DUV 기반 5나노 생산에도 성공했습니다. 내년에는 3나노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착수했지만 EUV 장비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기술 장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국내 기업 추격 속도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장비와 기술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만의 이번 규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혜정입니다.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가 국내 대표 게임사 넥슨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게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게임사에 영향력을 가진 텐센트가 넥슨까지 품게 될 경우 국내 게임 시장 전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범종 기자입니다.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타진했다는 외신 보도에 한국 게임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텐센트가 고 김정주 넥슨 설립자 유족을 만나 넥슨 인수를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 IT의 집은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보도를 냈는데요. 넥슨 지주사 NXC 측은 시장의 루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일을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넥슨의 상징성과 텐센트의 영향력을 보면 우려가 여전하다는 게 업계 전언입니다. 텐센트는 실제로 한국 게임 유통과 투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중국 진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긴 하나 장기적으로 한국 게임의 수익과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외곽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은 홍현 기자가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강남 3구를 넘어 외곽 지역까지 가격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송파, 강남, 서초뿐 아니라 성동과 마포, 용산 등 강북 주요 지역에 노원, 도봉, 강북 등 노도광 지역은 물론이고 은평과 금천 등 외곽 지역도 일제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부 단지는 1년 새에 수십억 원 오른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압구정 신현대 전용 면적 183.41제곱미터는 이달 초 101억 원에 매매 거래됐는데요. 이는 1년 전에 비해 30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국 안정 기대, 대출 규제 전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합니다. 선호하는 지역에 그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신규 물량들이나 굉장히 희소한 시장이다 보니까 공급 희소성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들이 가격을 선도를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서는 역시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은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인식 때문에 수요들이 당겨서 매입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시장 과열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과거처럼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명확한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아릴리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며 최근 10년 내 기록으로 봐도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서울 알짜부지의 분양이 하반기부터 속속 이뤄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은 6월에서 7월 중 분양이 예상됩니다. 7월에는 성동구 성수장미 아파트를 재건축한 성수동 OTL 포레가 분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6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 분양가는 평당 4,568만 3천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만 5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제도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더욱 치솟을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검찰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성상헌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는데요. 검찰청 인사, 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요직에 또다시 친윤 인사가 거론되면서 관심이 쏠립니다. 유근윤 기자입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성상헌 대전지방검찰청장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성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까지 지냈습니다. 과거 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 유출 사건과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윤 라인 검사가 검찰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던 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을 이끌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으나 차명재산 논란으로 낙마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6월 17일 아침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리듬은 스마트 TV 앱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